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DPR과 LPR은 친러 반군 세력으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지난 2014년 주민투표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수립을 선포한 곳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독립 승인을 요청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여 동맹국 보호라는 군사적 지원 명분을 마련, 군 진입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해당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물 경기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 긴축 우려와 맞물리며 2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03% 내린 2743.80의 장을 마쳤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충격에 장 초반에 한때 2% 가까이 급락하며 270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 소식으로 약보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위기로 증시가 흔들리는 기저에 불안한 경기와 고물가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는 기업과 소비자 비용을 늘리고 이미 급등한 물가의 추가 상승을 부추기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움직임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 변동성 또한 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는 최근 5주 연속으로 금 상장지수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공포로 금값이 강세를 보인 2020년 8월 초 이후 최장기 기간입니다. 매트 미스킨 존앤콕 자산운용 최고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위험에서 회피할 수단으로 금을 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긴장이 더욱 높아지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금 투자 매력이 떨어져 지금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16조 9천억 원이 통과되어 오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2조 9천억 원 늘어났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2020년 2차 추경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대부분인 13조 5천억 원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 소기업인 332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씩 2차 방역지원금이 나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 택시, 버스 기사에게도 지원됩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75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나게 되고 지난해 말 965조 3천억 원에서 단숨에 1100조 원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소기업 임금 근로자의 월급여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월급쟁이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250에서 350만 원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1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소기업은 150에서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 비중은 대기업이 8.3%인 반면 중소기업은 1.3%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나섰습니다. 채용 규모는 44명으로 일반 채용 30명, 권역별 채용 12명, 보훈 채용 2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3월 6일 일요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월 22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